부동산 경매 세종시 정보턴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매주 다음 주에 진행되는 세종시 경매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들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세종시 경매 물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번 주에 진행되었던 물건들 중에서 낙찰된 물건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고, 특히 그 아파트 낙찰된 물건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 낙찰된 물건을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의 풍향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세종시 부광면 부광리에 있었던 일반 상업지역 내 다가구 있잖아요. 그 다가구 원룸이 이번 주에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이게 두 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 매각 금액이 6억 5천 정도에 진행됐던 물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8억 5천 선대에서 9억 사이에 낙찰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이 주변의 월세 수익을 따져봤을 때 수익률이 10% 이상은 나는 물건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괜찮은 물건이 아니겠는가. 대신에 좀 원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월세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던 물건인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15명이 입찰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매각 낙찰가가 지금 2차 유찰되어 있는 금액보다 높게 10억 이상의 낙찰가를 쓰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낙찰 금액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보시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고요. 꾸준히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건 확실합니다. 아마 이분은 그런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이쪽에 부강 쪽에 향후에 세종의 5생활권이 어떤 진행되면서 부강 쪽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판단하에 어떤 토지가를 보고서도 이것을 접근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10억 이상까지는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8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썼을 때 낙찰받았으면 좋은 물건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세종시 경매 물건 중에서 매각된 물건은 총 9건이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2건, 그리고 다가구 1건, 상가가 4건, 전화나 임야 하나, 이렇게 해서 총 9건인데요. 그 중에 아파트 2건 중에 하나는 그 조천읍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잠시 후에 이 아파트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다가구 1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물건인데, 매각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80% 정도의 매각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가는 모두 4건이 낙찰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행복도시 내에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나머지 3개는 같은 건물인데요. 조촌읍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보통 세종시의 상가의 경매 물건을 접근해 들어가실 때 전체 그 감정가의 50%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30%대도 있습니다. 이번 것도 지금 42.3%의 낙찰을 받아가셨는데요. 요 3개는 조치원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에서 상가 부분을 낙찰 받아갈 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선에서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세종시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육박하게 또는 감정가 이상 낙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지금 전이 1건, 임야가 1건이 지금 그 낙찰이 됐는데, 이건 좀 특수한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요 전은 위치를 알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가봤었는데, 지금 전체 감정가의 56%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는 무엇이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냐면 그 철탑이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현장에 그 위는 사용하거나 여기 전인데 전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는 없었던 그런 물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나쁜 토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토지를 지금 그 감정가가 한 3억 7천 나왔는데 지금 2억 1천에 낙찰을 받아가셨거든요. 괜찮은 조건에 아마 낙찰을 받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임야는 지금 이게 지분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매각가가 52%, 감정가의 52%가 나왔는데, 이 받아가신 분이 공유 지분자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으로 이번에 낙찰되어 있던 세종시 토지는 전체 감정가의 50%대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50%대에 받아갈 수 있는 세종시 토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한 80%대면 상당히 좋게 받아가시는 거고, 어떤 감정가나 감정가 이상도 과거에는 있었었는데 최근에 토지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지를 내가 앞으로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참고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는 세종시에서 2건이 낙찰됐는데 하나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거고요. 행복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는 바로 여기 도렛마을 10단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한 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최초의 감정가액은 7억 정도의 감정이 된 건데 이 감정을 낸 시기는 23년 1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32분이 입찰을 하셔서 최종 낙찰 금액은 6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감정가 대비 92.46%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낙찰된 도렛마을 10단지인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1007동 701호인데요. 1007동은 여기 있는 동이 1007동입니다. 그리고 701호는 여기 있는 호수이거든요. 전체 최고 높이가 30층까지 있는 아파트에서 701호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701동은 84A 타입이고요. 84A 타입은 전형적인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그 거래된 실매매가나 그리고 그 외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의 실물건이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의 가장 최근 거래가액이 24년 5월 20일 날 있네요. 84A 타입이 4층인데 6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4층인 경우 같은 경우는 6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됐으니까 실질적인 거래가격은 6억 중후반대에 지금 거래가 되는 것이고, 7층 정도면은 좀 4층보다 약간 높은데 저층에 30층 중에 7층이기 때문에 저층 쪽에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저층이라고 되어 있는 층수들을 보면 7억 2천, 뭐 7억 3천 정도 또는 여기는 이제 8억까지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호가이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은 거래되는 금액은 현재로서는 6억 후반대나 7억 이렇게 아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7동의 호가가 비록 7억 2천에서 8억까지 이렇게 그 호가를 부르고 있긴 하지만 실종 거래되는 금액은 6억 후반대나 7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6억 5천대의 그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세종시의 아파트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고서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인 거래가액을 보면은 거의 지금 낙찰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금액들이 최근 그 3월달, 4월달의 거래 금액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5월달, 6월달 되면서 약간 상승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 매매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부동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아파트 변화 추이에 보더라도 세종시는 지금 15주째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그 계속적으로 그 과거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지가 벌써 15주째입니다. 전체 누적은 역시 22년도도 마이너스고 23년도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지금 이 마이너스 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이고, 확연히 최근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 금액이 약간의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매매가나 전세가를 보더라도 과거에 급격히 상승한 이후로 지금 그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쭉 떨어져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다시 상승 곡선 쪽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그 전세가도 내려오다가 이제 좀 주춤하고서 약간씩 변동성이 있는 거라 최근에 이렇게 전세가든 매매가든 세종시가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상향을 갈지 아니면 더블 딥으로 다시 빠질지 그것은 미래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는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예측들이 좀 더 우세한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로서 아파트 경매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통해 살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좀 싸게 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실거래가가 다 뜨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권리 분석이나 가치 분석이 쉽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쉽다는 것은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수고를 많이 들여도 낙찰을 쉽게 받는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세종시 그 물건도 92%가 넘는 그
물건으로 낙찰을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금매보다도 비쌀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앞으로 세종시의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겠다는 판단에 쓰셔가지고 낙찰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제가 무조건 아파트를 경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로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수고를 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낙찰받기도 쉽지 않고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낙찰하신 분이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실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 단지에 매물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그 단지를 꼭 살아야 된다거나 근데 물건이 잘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은 뭐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요번에 그 조치원 것이 그렇긴 한데요. 실평수가 40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평수 40평이면 보통 얘기할 때는 뭐 49평, 50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잘 매물이 나오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사용 목적으로 만약에 경매에 도전하신다면 그것은 찬성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버보자 경매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는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물건 아닙니다. 그 금액이면 훨씬 더 수익률을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말 그대로 내가 실사용용으로 경매를 낙찰받겠다 하는 쪽으로는 괜찮지만 투자용으로는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서 현재의 세종시 아파트 풍향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매주 세종시의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